안녕하세요. 길고 어려운 시민공감의 컨텐츠에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한 주간의 영상을 한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열린 샐러드 시작합니다. 월요일 보도에서는 극단 물결이 부산국제연극제에서 귀여운 여인이란 연극을 상연한 일에 관련된 의혹을 다루었습니다. 이 작품은 부산국제연극제의 폐막작을 맡았습니다. 6월 19일 밤중에 정천수 사건 관련 해명 보도를 하고 바로 그날 새벽 최 감독과 강 기자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부산시로 취재하러 갔던 것이 이제야 방송으로 나왔군요. 그나저나 이 시리즈는 벌써 4번째 방영이군요. 맞습니다. 그간 극단 물결이 어떻게 학교 내에서 갑질을 해왔었나를 다루었죠. 그리고 이번 편은 부산국제연극제라는 무대에서 극단 물결이 어떤 갑질을 하였나를 취재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보통 연극제의 폐막작을 선정할 때는 연극제를 빛내주기 위해서라도 이미 다른 무대에서 검증이 된 작품을 대상으로 가장 훌륭한 작품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작품은 무대에 오른 적이 없는 작품을 초연으로, 그것도 제대로 무대에 최적화도 못한 상태로 연극을 하였습니다. 즉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작품이 무대의 폐막작이 된 것이군요. 그럼 이 연극은 어떻게 폐막작이 된 거죠? 이 부분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밝히기로는 본래는 극단 물결이 모스크바에서 초청 공연을 했던 다른 작품을 폐막작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극단 측에서 사정상 그 공연은 어렵다고 하며 물결의 새 작품인 귀여운 여인을 제안받아 그걸 그대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네요. 배의 관계자가 일개 극단의 제안을 수용했다니. 누가 봐도 극단의 갑질에 배의 관계자가 꼬리를 내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극단이 연극제에 맞추었다기보다는 연극제가 극단 물결에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서로 동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모종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극단 물결은 서울시장 오세훈의 아내 송현욱 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극단에서의 불공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민공감은 극단 물결이 학생들에게 어떤 갑질을 저질렀는지 다룬 바 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의 딸 오주원 씨가 계속해서 주연을 차지하거나 작품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직책을 받는 등의 문제를 언급했었죠. 이번 공연에서도 오주원 씨는 조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때 언급되었던 엄마 찬스 이야기로군요. 또한 오세훈 시장 아내인 송현옥 교수가 재직 중인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출연시키면서 수업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행동 역시 이번 연극제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라서 학생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글쎄요. 송현욱 교수의 인터뷰를 보건대 오히려 이런 큰 무대에 올려줬으니 열정페이로 명함을 따게 해주는 것에 고마워라고 하는 것 같군요. 수요일 보도에서는 대통령실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단일인 외에 또 다른 수의계약 업체가 문제가 되었었나 보군요. 네, 이번에 제보받은 업체는 스토리 ENG라는 회사였습니다. 시민공감은 스토리 ENG의 주소인 모 지식센터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스토리 ENG와 스토리 건축이 함께 입주해 있었고 JK 건설이란 법인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센터는 제조업체만 입주 가능한 곳인데 건설업체인 스토리 ENG가 입주해 있는 것도 참 의아하네요. 스토리 건축 등본에는 2명의 법인 대표가 등기되어 있는데 그중 1명을 취재했습니다. 이분은 작년 9월에 회사를 떠났는데 여전히 자신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의아해하며 함께 대표를 맡았던 김지훈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의심이 되어 용의자라 생각하고 취재를 해보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제보자를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스토리 건축의 김지훈 씨는 88년생인데 종합건설사인 JK라는 전혀 다른 회사의 대표가 70년생 김지훈으로 자신과 이름이 같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70년생 김지훈을 사칭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동명이인이라서 사칭을 하고 다녔다니. 이에 대해서 누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겠냐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지훈 씨는 본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수익을 챙긴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스토리 ENG의 실적이 사실상 범죄자의 범죄 실적이란 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스토리 건축과 스토리 ENG에 대해 16억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을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점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뒷배경이 있기 때문일 것이란 점도 말씀해 주셨죠.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김지훈이란 분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스토리 건축 김지훈 대표에게 반론권 부여를 위해 연락해 보았습니다만 되돌아온 답변은 전화하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한 분과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버린 청년 둘 중에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지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게 되었네요. 화요일 보도는 삼부토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림님, 삼부토건이 시민언론 열린공감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어떤 깊은 인연이 있죠? 현재 저희 취재 메인 멤버는 강진구, 박대용, 심혁 기자와 최영민 감독, 김두일 작가까지 5명입니다. 처음에 이 채널에는 강진구 기자 1명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옵티머스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강진구 기자 혼자서는 도저히 취재 및 정리를 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김두일 작가입니다. 당시 5시간이 넘는 라이브 취재가 있었거든요. 대단히 방대한 취재였나 보네요. 무려 5시간이 넘는 영상이라니. 강진구 기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정리하기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옵티머스 사건이 삼부토건과 어떤 관련이 있었나요? 이 옵티머스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회사가 바로 삼부토건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윤석열과 같은 인물들이 이 삼부토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간 많은 부정과 비리 속에서 삼부토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성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도저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삼부토건과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삼부토건은 모든 코스피 증시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홀로 주가가 30% 상승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는 이러한 삼부토건의 실소유주가 과연 누구인가를 따져보는 취재였습니다. 삼부토건의 주인이 누구냐니 삼부토건이 주식회사라면서요. 그러면 그건 그냥 등기부등본과 주식 소유 현황을 보고 주주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본래 상식대로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시민공감과 삼부토건의 인연은 아주 깊게 이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시민공감은 삼부토건을 취재하면서 삼부토건의 대주주 JM 리더스가 사실상 유령 회사였음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유령 회사가 한 회사의 주주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의 대주주로 있는 휴림로봇, 그리고 그 휴림로봇의 대주주로 있는 JM 리더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계열사 구조로 따져갔을 때 가장 상단에 있는 JN 리더스가 실질적 대주주겠네요. 그런데 이 계열사 가장 상단의 JN 리더스 회사가 사실상 유령 회사였다는 것을 지난 2021년 1월 현장 취재를 통해 밝혔죠. 아, 그렇다면 사실상 명의상 대주주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삼부토건을 지배하는 대주주의 뒤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삼부토건에는 여러 검사,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조폭들도 연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삼부토건에 대해 다룬 의혹은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검사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었을 법도 하네요. 삼부토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뒤에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민공감은 이 배후에 있는 실소유주는 사실상 조남욱 전 회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도도 사실상 삼부토건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는 의혹을 취재한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과거 휴림로봇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등장한 DYD라는 회사인데요. 이 DYD가 과연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 무관한 곳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이일준 회장과 정창래 회장을 취재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뭐죠? 조폭이요? 현재 DYD의 대주주는 이와 같이 정창래, 이일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이일준 씨는 몹시 화려한 그룹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일준 회장의 그룹 지배 구조를 보면 그 대부분이 건설사 쪽
토건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아까 서림님이 보셨던 것처럼 1994년 영상파라는 조직과 관련된 조폭 사건에 연루된 조폭 출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가 알기로 매우 극단적인 극우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범한 극우단체가 아니고 청와대로부터 세월호 흠집내기 지시를 받았던 국정농단 세력과 깊이 연관된 단체였다고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한국자유총연맹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조남욱 회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보도에서는 아까 그 이일준이란 사람과 인터뷰를 했던 것인가요? 아쉽게도 현장에 찾아갔을 때 이일준 씨와의 연결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DYD의 대표이사 정창래 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일단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유라시아 경제연합회에 관련한 계약 내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름만 유라시아 경제인협회고 사실상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지, 그 계약에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계약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만 비밀 약정이라 하며 이런지하의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아, 그건 좀 실망스럽네요. 이미 협약을 체결했다고 뉴스에서 다 보도가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창래 대표 같은 경우 의정부 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했었고 한동훈 장관과 연수 동기예요. 거기에 본인이 충청도 출신의 부인이 충남 부여 출신으로 조남욱 회장과 동양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윤석열, 조남욱 회장과의 관계가 어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만 이런지하에 모두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왔는데 인연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현재 DYD 핵심 사내이사 중에 한 명인 이일준 씨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만 고향이 나주 출신이라서 조남욱 회장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좀 웃긴 해명이네요. 고향이 다르면 평생 모르는 사이로 산답니까? 더군다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사람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면식이 있냐 없냐를 두고 고향 운운하는 걸 보면 동양인 조남욱 회장과 정창래 씨 본인은 절친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혹은 이일준 씨가 활동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문으로 조남욱 전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곳곳에 이들이 서로 얽혀있다는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모르는 사이라고 계속 주장하네요. 하지만 그 해명마저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론이 해야 할 일이죠. 시민언론 열린공감은 그 반론권을 존중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보도는 국가경제 침체 속에서 유일하게 특혜를 받는 이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가 의혹에 둘러싸여 있고 그 의혹으로부터 조남욱 회장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가 된다면 삼부토건 특집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거 고양시에 걸리니 그런 거잖아. 삼부통 가지고 이것저것 지네들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난리치고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정확히 하는 게 윤총일 거야. 그걸 못 받는다고 하는 건데 농담이고 난리치고. 지금까지 7월 첫째 주 열린 샐러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